자, 3교시 시작할게요. 자, 함수 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좀 요거 답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열심히 복습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몇 가지 질문사항 있었던 것들 같이 한번 대답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레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글이라고 하는 항목에만 여기에 판매 개수를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자, 정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클릭을 딱 해요.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판매 수량 계열이 모두 다 6개가 선택이 돼요. 여기 지금 선택된 거 보일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 요 데이터만 선택이 돼요. 이걸 요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 영역을 다시 찍었다가 막대 그래프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딱 클릭을 하면 6개가 모두 다 선택되거든요. 이걸 계열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거나 하나만 더 찍어주면 요거 하나만 요소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걸 해주면 이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위치가 만약에 이 그래프 바깥쪽이다, 아니면 다른 쪽이다 라고 하면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블 텍스트 옵션에 가서 여기서 레이블 위치를 이렇게 바꿔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질문 하나가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자, 1작업에서 우리가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잡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화면을 한번 여기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썼던 그 예제 보면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 그 파일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문제가 보면은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의 가격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구분에 왜 좀 덜 쳐야겠네요. 맞아,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시험지에 적혀져 있냐면 소화제하고 해열제의 최저 가격하고 평균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제하고 해열 진통제. 그러면 제품명이 일단 소화제와 해열 진통제에만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을 때 열 단위로 잡아요. 하나하나 따로 안 잡고. 그래서 열 단위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해열 진통제하고 소화제 잡고요. 그거에 최저 가격하고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하고 평균 가격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드래그해서 잡아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칸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F11번 키를 한번 눌러주면 해당하는 항목 6개별로 평균 가격과 최저 가격이 2개의 계열씩 쑥쑥쑥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1작업에서 잡았는데 차트가 제대로 안 올라와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 한번 더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커말 1급이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엑셀 수업을 하면 좀 함수가 아니고 그래프가 좀 심도 있게 들어가거든요. 난이도가. 그럼 그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F10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제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원래 우리 핑크레인 예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도 블럭을 잡고 F11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작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1작업에 핑크레인 매출 현황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찍어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그냥 빈 셀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셀을 찍고요. 그냥 F11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차트라고 하면서 시트가 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왜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 제 5작업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제5작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차트 영역에 원래는 블럭을 잡고 만들면 그래프가 쑥쑥쑥쑥 올라오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없는 경우일 때가 있어요.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를 지금 이거 80개면 어떡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있으면 스크롤 내려가면서 막 좀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아까 전에 우리가 범례 변경할 때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갔었거든요. 거기를 클릭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자, 범례 항목이 있고요. 가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범례 2개와 X축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볼 때는 영역이 총 3개거든요. 범례 2개와 가로 항목축 X축에 해당이 되는데 범례 항목을 추가하겠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계열 이름이 뭐고 값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계열 이름을 나는 제가 아까 했던 컴프레hen션을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게 판매 수량이다. 판매 수량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계열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지우고 1작업에 가서 자, 판매 수량 나는 아까는 위에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목을 잡지 않고요. 여기에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레코드만 잡아요. 여기 우비 세트 3개. 여기 우비랑 우산이었죠? 우산, 우비, 그 다음에 우비, 우산 2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거? 판매 수량에 대한 것만 6개 항목이 쭉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범례에다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회원가, 단가, 단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하면 여러분들 아까 범례 이름 변경하러 따로 굳이 들어오지는 않아도 되겠죠. 자, 이번에도 계열값은 지우고 1작업에 가서 회원가, 우비 세트와 우산에 해당하는 거 6개만 잡아줘요.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근데 이제 같은 축에 표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로 항목축 되어 있는 부분을 편집을 해서 가로 항목축은 여기 지금 보이는 1, 2, 3, 4, 5, 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제품명이 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하나, 또 이렇게 2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X축에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한 방법은 우리 시험을 칠 때는 조금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서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도 데이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제대로 범위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열 단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F11번 누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함수로 돌아와서 우리가 랭크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1번은 이벤트였고 2번 여기 순위 부분이 자,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판매 수량 도메인에 8개의 데이터가 수량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그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은 큰 수치가 1등인 게 내림차순이거든요. 큰 수치가 1등인 게 내림차순인데 랭크 함수를 가지고 구하세요 되어 있고 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 뒤에다 몇 위다라고 1위, 2위, 3위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미리 좀 적어왔어요. 랭크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고요.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필요한 정보가 최소한 이렇게 3가지는 있어야지 컴퓨터가 나한테 순위를 구해줘요. 내가 어떤 숫자의 순위를 구할 거냐,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비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정렬 기준을 적어주는 거. 그래서 랭크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제5번에서 랭크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랭크 함수를 불러왔더니
랭크 AVG, EQ, 랭크 이렇게 있어요. 자, 뭐 옆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랭크와 랭크 EQ는 같은 거예요. 오피스 버전 따라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랭크는 2007 이전 버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뭐 엑셀 2007이나 2003을 쓰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는 이제 거의 그러진 않을 거고, 기관들 중에는 혹시 좀 낮은 버전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교육 같은 거 가보면 그 공기관들은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주로 많이 하긴 하지만 항상 최신 버전을 많이 빨리빨리 도입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버전을 빨리빨리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공기관이나 기관들은 조금 그러지 않은 편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엑셀에도 버전 호환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래요. 자, 우리도 시험을 칠 때는 채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랭크 함수를 쓸 거예요. EQ 말고. 랭크 AVG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38명이 있는데 동점자가 있어서 공동 2등이 나왔어요. 그럼 1등이 있고 2등, 3등이 있는데 2등이 2명이면 어때요? 1등 다음에 2등 2명 하고 3등 없이 4등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 점수 3등이. 그러니까 그게 EQ나 랭크의 방법이에요. 근데 AVG는 뭐냐면 만약에 공동 2등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 2.5등, 2.5등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은 랭크 함수로 사용을 할게요. 자, 랭크 함수를 불러서 자, 봤더니 자, 이 함수는요. 어떤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숫자의 크기 순위를 구한대요. 숫자의 크기 순위를 구해서 목록 내에 다른 값, 목록 내 그 숫자 크기니까 다른 숫자들이겠죠.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넘버 칸을 찍었더니 순위를 구하려는 순위를 구하려는 건 수치 크기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는 순위를 구할 수를 여기다가 알려달래요. 자, 나는 제5번 자리에 낭만 고양이 제품의 판매 수량, 이 84개라는 판매 수량이 다른 수량들 대비 몇 등 했는지를 여기다 표시를 할 거라서 순위를 구할 값은 H5번 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창으로 내려가 보면 두 번째에 가보면 숫자의 목록이래요. 수 목록,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숫자 이외의 값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해서 순위를 랭킹을 구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숫자 이외에 다른 뭔가 문자가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숫자하고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H5에 적혀져 있는 이 판매 수량과 비교해 봐야 되는 세일 주소를 잡아달래요. 자, 그럼 원래 H5번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셀들은 H6번에서 H12번까지란 말이에요. 이 7개하고 이 숫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이 아래쪽 7개지만 예를 들어서 밤의 부엉이라는 이 제품을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위쪽에 있는 낭만 고양이랑 또 겨울왕국부터 엘로까지 마지막 6개까지고. 그러니까 순위를 구할 때마다 비교해 봐야 되는 이 비교 범위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해당하는 항목별로. 맞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 8번 해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랭크를 구할 때 비교를 해봐야 되는 범위는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만 컴퓨터가 한 번 더 할 뿐이지 순위 변동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5번에서 H12 영역을 잡아줘요. 근데 이 영역은 내가 낭만 고양이부터 저 마지막 엘로라는 제품 구할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F4번 절대 주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 H5에서 H12를 딱 잡고요. 범위 잡았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인수칸으로. 근데 절대 주소 안 했네 하고 다시 위에 칸 끝에 가져다 놓고 F4번을 하면 뒤쪽 부분 셀만 절대 주소가 돼버려요. 그럼 결과 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H5에서
H12 영역을 전체적으로 잡고 바로 F4번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혹시 실수로 드래그를 하고 다른 인수칸으로 넘어갔을 때는 올라와서 블럭을 잡고 F4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비교 범위 절대 주소로 해주시고 밑으로 오더칸에 내려가는 거예요. 정렬 기준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에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자, 0이나 생략. 그러니까 생략 아무것도 안 적으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니까 보통은 이제 컴퓨터에서 0, 1로 구분하니까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도 내림차순으로 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0을 적거나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확인 눌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로 순위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구했더니 순위가 이렇게 쭉쭉쭉쭉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결과 뒤에다 AND 연산자를 써서 위 붙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다시 제5번 셀에 가서 수식 입력줄에 는 랭크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까지 끝났거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괄호 닫는 부분 뒤에다가 %, 연산자 적고요. 큰 따옴표로 위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몇 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위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의 착한 18명은 실시간으로 열심히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판매 수량 탑 3개, 탑 3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탑 3라는 거는 1, 2, 3위에 해당되겠죠. 제일 많이 판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품의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는 거를 여기 자리에다가 한번 표시해 봐 주세요. 요거는 제가 과제 검사할 때 확인할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아까 연습했었던 거 지우고 K5번에서 K12번 자리에다가요. 판매 수량 탑 3 있죠.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의 인기 상품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는 거를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함께 써서 해결을 한번 해주세요. 해결하셔서 카톡에 캡처로 좀 한번 남겨볼까요? 한번 해봐 주세요. 힌트를 조금 주자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으니까 if가 인기 상품인지 공백인지를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는 기준은 논리검사 자리에서 등수를 구해봐야 알 것 같아요. 논리검사 자리에서. 등수를 구해서 3등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3등 안에 들어오는지 1, 2, 3등인지를 보고 1, 2, 3등이면은 인기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2% 최종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1등으로 올릴까요? 오! 종현 씨가 했나요? 볼까요? 오, 초희 씨도 올리고, 함수로 한 거 맞죠? 옆에 가서 직접 막 적은 거 아니죠?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잘 올리고 있어요. 소연 씨도, 초희 씨도.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소연 씨도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해서 올려주시고요.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K5번 자리에서요. 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인기 상품이냐 공백이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기 상품인지 공백인지 판단하는 건 if가 해줄 거고, 그리고 if가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랭크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K5번 자리에서 if를 불러주죠. 자, if를 불러서 어쨌든 결론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인기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공백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로지컬 테스트를 하는 그 기준이 랭크라는 친구가 등수를 구해준다 그랬거든요. 순위를 구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랭크라는 친구를 갖고 나는 등수를 구하러 가겠죠. 판매 수량에 대한 등수. 아까처럼 높은 게 1등이 될 수 있게끔 내림차순으로 방금 구한 것처럼 그냥 랭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랭크가 해당하는 그 제품이 몇 등이다라고 수치로 표시할 거잖아요. 1에서 8까지 뭐 3등이면 3이다, 5등이면 5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 등수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if 만약에 내가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했고 그 판매 수량 순위가 숫자로 나타나는데 그 등수 순위 숫자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이라는 거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3등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인기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자, 그러면 랭크 함수를 들어가서, 자, 랭크는 아까 구한 방식하고 똑같아요. 랭크에 들어오면, 자, 판매 수량이 순위를 구할 값 H5가 되고요. 걔와 비교해 봐야 되는 숫자 목록은 H5에서 H10인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F4번을 해주는 거고요. F4번 해준 다음에 만약에 내림차순이다 라고 얘기하면 0 적어주거나 아니면 생략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원래 이제 확인하고 나가면 되는데 if로 다시 가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if 만약에 H5번을 가지고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했다. 그 순위를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예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기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 데이터는 공백이네요. 인기 상품인 거는 3위 안에 들어가는 겨울왕국, 뭐 크리스마스, 정글 이렇게 3개만 인기 상품이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if랑 랭크가 이렇게 또 콜라보 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랭크 함수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를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문제에 보면 4번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여기 우비 세트 판매 수량 합계,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자, 우비 세트의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해 볼 건데, 자,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하면서 d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 3번을 왜 패스했냐면, 이제 3번은 좀 시리즈별로 쭉 묶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설명을 할 건데, 일단 4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비 세트의 판매 수량 합계예요. 자, 여기 우비 세트인지 아닌지는 여기 제품 종류를 봐야 알잖아요. 우비 세트에 해당하는 거. 그 우비 세트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3개의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의 판매 수량을 다 더해서 여기 몇 개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게 지금 이 dsum이라는 함수인데, dsum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d하고 물결, 그러니까 dsum, daverage, dcount, dmax, dmin 이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 함수, 통계 함수들하고 앞에 d 데이터베이스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묶을 수가 있어요. 뭐 dcount, dsum, dmax, dmin 또는 뭐 dget 해가지고 D하고 어쩌고 저쩌고 함수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쓰는 방법이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를 잡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할 열 이름 또는 열 번호를 적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는 필드 포함 조건을 범위를 잡아주는 게 이거 제가 잠깐 줄여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dsum이라는 함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dsum이라는 함수는 어때요? 제가 내려서 dsum은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는 뭐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량의 합계를 구하되 조건은 우비 세트여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지금 4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되 조건은 우비 세트여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 수량 합계 구해주세요 하면 sum 해서 쭉 드래그 하면 끝나요. 근데 조건이 붙었다는 거지. 나머지 수량은 말고 우비 세트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사실은 sum if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이 sum if 있죠? 이걸로도 이거 사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네가 이걸 dsum으로 구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 내가 sum if로 구할 수 있어도 이건 dsum이라는 함수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dsum을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함수의 결과가 여기 4번에 나타나야 하니까 저 자리에 커서 두고 여기다가 dsum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dsum 함수를 불러왔는데 dsum 함수 인수 적는 방법이 하나, 둘, 세 칸이에요. 세 칸인데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서 인수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의 목록입니다. 자,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한다 그랬어요. 그럼 필드면 B4번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얘들 필드니까. 여기서부터 레코드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J12까지 가도 되고요. H12까지 가는 걸 저는 권장해요. 왜냐하면 여기 함수는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서 뭐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잡는다 그래서 비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데이터 부분 H12번까지요. 필드와 레코드 8줄 있는 이렇게 B4에서 H12 영역을 잡아주고요. 자, 두 번째 필드 자리로 내려왔더니 자, 여기를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할 여기 D 뒤에 나오는 물결 자리에 나오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물결 자리가 sum이니까 합을 구할 열 이름이나 열 번호를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합을 구해야 되는 거는 자 아까 제가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기는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건이 우비 세트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썸을 구해야 되는 열 이름이나 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 열 번호는 자, 판매 수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 있어서 열 번호 7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소비자가의 합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5라고 적는 게 맞겠죠. 소비자가는 다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회원가의 합계다. 그럼 6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판매 수량의 합계니까 7이라고 적어주고 자,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거나 열 레이블을 적어달라 그랬거든요. 열 이름. 그러면 마우스로 그냥 판매 수량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소비자가면 소비자가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그 열의 이름.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열 레이블을 이렇게 쿡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열 레이블, 여기서 말하는 열 레이블은 필드명이에요. 이 열의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 셀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매 수량의 합계는 구하는데요. 조건은 우비 세트여야 된다는 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비 세트다라는 거는 제품 종류라는 필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해당하는 필드 포함해서 우비 세트다 이렇게 우리 고급 필터 조건 주듯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고급 필터 할 때 우리가 필드명 적고 아래쪽에다가 그 필드의 조건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선생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제품 종류가 장화인 거에 판매 수량 합계 구하라 그러면 장화는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개 잡나요? 이렇게 잡으면 계산 못 해요.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의 출제가 유도가 이렇게 바로 레이블하고 붙어 있는 문제가 나오거나요. 그래서 여기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 범위를 바로 붙여서 있는 걸로만 문제 내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 안 내면 여기 문항에 뭐라고 제시가 되냐면 조건은 어디 L4번, 5번에다가 적으세요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지금 이 부분에다 메모를 해놨는데 L4번, 5번 여기 비어있는 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만약에 이거 지우면 비어있는 셀이면 여기에 고급 필터처럼 제품 종류 제목 여기다 하나 붙여넣고 그 제목 아래쪽에다가 장화라고 적어주고 요거 두 칸. 그러면 이 자리가 L4번, 5번 자리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줘서 L4번, 5번 자리가 조건이 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크게 난이도 있게 요새는 최근에는 크게 많이 그러진 않아서 거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해주면 우비 세트만 판매했는 거의 합계만 얘가 이렇게 딱 구해줘요. 우비 세트만 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요거 문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우산 제품의 회원가 평균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우비 세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문제를 제가 지금 바꿨어요. 우비 세트 회원가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디에브리지를 써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 함수는요.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였고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문제를 변형했어요. 근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dAverage 함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우비 세트의 회원가의 평균이에요. 자, 이거 문제 다시 해석을 하면요. 회원가의 평균을 지금 구하는 건데 조건이 우비 세트여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브리지 하는 건 회원가예요. 평균 구할 거는 회원가를 평균을 구할 거고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은 제품 종류가 우비 세트인 걸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dsum하고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dAverage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물결이 지금은 평균이죠. 자,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 뭐예요? H4에서 B4에서 H12예요. 이거 아까랑 똑같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똑같이 나와요. 이게 dCount가 오든 dMax가 오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필드는 무슨 자리예요? 내가 회원가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회원가. 그러니까 회원가는 지금 6번째 열에 있으니까 6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회원가라고 적혀있는 셀 이름을 찍어주셔도 돼요. 열 레이블 이름을 찍어주셔도 되고. 그죠?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이제 숫자 안 적고 이렇게 레이블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필드를 포함해서 조건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필드를 포함한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제품 종류가 우비 세트다. 제가 이거 이름 바꿨잖아요. 우산 제품 말고 우비 세트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비 세트에 해당하는 회원가 평균이 보통 우비 세트는 41,000원 정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이게 dAverage 함수예요. 이거 만약에 함수로 구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피벗 테이블로도 구할 수 있고요. 부분합으로도 구할 수 있죠. 부분합으로 구하면 제품 종류별로 정렬해가지고
회원가의 평균 밑에다 표시하라고 하면 우비 세트 평균은 얼마고 장화 세트는 얼마고 이거 세 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도 또 나열을 쭉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품 종류별로 회원가의 평균 값에다가 레이아웃 배치해주면 제품 종류별로 회원가의 평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피벗 테이블로. 그죠? 그래서 분석 도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함수로도 할 수 있고 함수로 하는 것들은 분석 도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 도구가 편리해서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말 그대로 진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을 해서 세부적으로 파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함수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함수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지금 2작업하고 3작업 제가 오늘은 풀이 안 해드렸어요. 근데 시험지 보시고 핑크레인 매출 현황이라는 문제 찾으셔서 2작업하고 3작업도 채워주시고요. 뭐 혹시 괜찮으면 차트 한 번 더 연습해서 여기다 6작업이라고 해갖고 차트도 한 번 더 만들어 볼 친구들은 차트도 한 번 더 만들어 보는데 2작업, 3작업 마저 이렇게 채워가지고 과제로 오늘 올려주시거나 내일 오후 2시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작업하시다 잘 안 되시는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고 제가 잠들어 있거나 다른 수업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대답해 줄 테니까 잘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